테이크아웃이랑 배달을 얼만큼 더 효과적으로 해서 더 다양한 범위의 객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 테이블은 한 개, 두 개는 두는 거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오늘은 예비 카페 창업자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계시고 있고요. 최연소 국가대표 바리스타 원지커피 대표 세계지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커피만 하셨다 그랬는데 알바나 직장도 커피랑 관련된 일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커피 관련된 관심도가 있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커피만. 왜 커피예요? 왜? 제가 이제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준 커피를 먹었는데 그 커피가 정말 맛이 특별했었거든요. 감동을 제가 너무 크게 받아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커피를 좀 알리고 싶고 시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의 매력은 뭐예요? 과일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은 뭐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 어떤 농장에서 나왔는지, 어떤 농부가 수확했는지, 어떤 고도인지, 품종이 뭔지 이런 것들까지 정보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스페셜티 커피의 또 매력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으로서도 확실히 좀 시장이 더 크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 하나로 대출 없이 시작해서 현재 세계 지점을 운영하고 계신다. 아예 대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셀프로 페인트 칠하고, 철거도 제가 셀프로 하고, 에폭시 공사도 제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직접 했다 보니까 완전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기도 다 중고로 샀기 때문에 1,700만 원 가지고 창업해서 3천만 원 매출을 만들었죠. 사업 자금은 그러면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했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돈 1,000만 원 그래도 갖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뭐 퇴직금도 나오고 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대출 없이 시작을 했죠.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3천만 원 예산이라고 해서 3천만 원 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정말 가게가 망하고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 자금,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쓰고 나중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아예 생각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 나머지 여유 자금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 매출은 이제 200에서 4천까지 성장을 시켰는데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200만 원이면은 말도 안 되는 매출인데,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2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던 거거든요. 입지가 안 좋은 거는 굉장히 큰 실수고 문제이지만,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 상황이라, 한 분 소비자가 오더라도 그분들을 잡아서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서 계속 성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작은 평수 카페는 홀테이블로 벌면 안 돼요? 뭐 배달을 하나요? 이런 평수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이랑 배달을 얼만큼 더 효과적으로 해서 더 다양한 범위의 객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 테이블은 한 개, 두 개는 두는 거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은 두 분한테 오마카세를 대접하듯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도 막 팍팍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단골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단체 주문을 시키고, 그렇게 마음을 얻고 간 사람들이 바이럴 되기 때문에 만족감을 주는 식으로 해야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강점 파악이라는데 대표님의 강점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살아온 환경의 강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 얼만큼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의 영역을 보기 위한 강점인데, 이 소비자들이 원해하는 시장성을 같이 섞어서 교집합되는 부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에서의 강점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카페들이 내 강점을 파악해서 시장성이랑 엮어서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카페들 거 이것 조금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 내 스토리를 가지고 해야 그거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브랜딩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 분석인데 상권 분석은 또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은?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매장 앞에
얼만큼 이 유동인구가 다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매장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보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보는 방법이 일단은 있고 하루 종일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장 러시 타임이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1시부터 2시 정도에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가서 유동인구가 실제로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오픈업이라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실제로 매출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 높은 데가 몰려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상권 분석을 해서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또 포인트다. 그 1km 반경에 직장인 인구랑 주거 인구까지도 한 3만 명 정도가 있어주면 또 좋고요. 5번째는 차별화 방법 생각하기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차별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 매장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아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피드백을 일부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카페들 잘 되는 카페든 잘 안 되는 카페든 플레이스 리뷰를 다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다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은 가져와서 긍정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것들은 어떤 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것도 차별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할 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증금도 내야 되고. 제가 기준 드리는 소자본 창업은 5천 이하를 말하고 있고요. 보증금 정도는 대출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보증금 제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대출 없이 기계 같은 것도 이제 중고로 구매하는데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기계로 200만 원에 사면 나중에 200만 원 똑같이 팔립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으로도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접근하고 그 대신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재방문을 유도시키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 기본이고 나중에 이게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중고로 다 되팔면 다시 다 돌아오는 거고. 자, 우리만의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컨설팅한 카페가 당산동 맛집 치면 플레이스 1등에 나오는 카페가 있어요. 단 한 푼도 플레이스 광고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하나는 뭐냐면 손님분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를 골라서 손님분들한테 실제로 그 마음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영수증 리뷰를 부탁드려서 실제로 영수증 리뷰만 그렇게 잘 받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 1등을 5년 이상 카페를 운영한 사람의 영수증 리뷰를 뛰어넘었어요.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접근하고 다가가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카페 자체가 화과자를 컨셉으로 한 이제 카페였는데 소비자분들한테 화과자에 대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화과자나 약과 이런 것들 이제 서비스 드리면서 그냥 이제 그런 간단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보통 생각해서 원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상품을 서비스로 내니까 그런 부분들로도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진정성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페어링 했을 때 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이제 같이 하면서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사실 마케팅의 좀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식포털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에 이제 첫 창업을 했는데 빨리 도전하고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그 방향성과 뭐 준비돼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